정치권이 웬일로 이걸 꺼내 들었다. 뭘 꺼내 들었을까요? 정치권은요, 지금까지 보면 이념 논쟁 아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진짜 관심 없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여야 할 것 없이 먹고 사는 문제를 꺼집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정치권의 핵심 어젠다는 경제 같아요. 경제. 경제가 핵심 어젠다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나요? 저는 여기서 어떤 느낌을 받았나 하면요. 제가 군대를 가기 전, 그러니까 1984년 85년 데모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때는 공부하는 것보다 데모하는 게 더 많았습니다. 근데 군대를 딱 갔다 오니까 1988년에 제가 제대를 했는데 이게 학교가 다 바뀌었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천지고 전부 공부합니다. 저는 이번 이 흐름, 이 움직임이요. 경제로 바뀌는 이 움직임이 이제 말입니다. 대학생들이 데모하지 않고 본분을 향해서 공부하듯이 본분이 공부잖아요. 대학생 그죠?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 정치권도 말입니다. 정치권도 이념 논쟁 썩어 빠진 그런 다툼에서 이제는 실사구시 먹고 사는 문제로 이게 뭔가 분위기가 바뀌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우리는 이념 논쟁에서 갈라치기 당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이념보다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태잖아요. 여야가 갈라치기 할 것이 아니라 합심하고 합리적이고 타협하고 객관적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쉽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은 정치권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대학 때 1984년 85년과 1988년 89년은 완전히 판이하게 바뀌었던 것처럼 이번에 지금의 어떤 경제라는 어젠다로 탈바꿈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완전히 탈바꿈했으면 좋겠다. 이념식의 갈라치기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여당은 어젠다 세팅에 선점을 했습니다. 서울시 김포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메가시티라는 것을 들고 나왔거든요. 이게 포퓰리즘만 아니라면 전 세계가 메가시티의 어떤 형태로 제가 지금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정책적 대안이 저는 될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서울시의 어떤 메가시티 구상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여기에다가 광주와 나주를 합치는 것, 부울경을 합치는 것, 그다음에 대구는 이미 군이나 달성이나 합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메가시티, 대전도 마찬가지 대전도. 이렇게 메가시티 구상은요. 결국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하는 데도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매일경제에서 실제로 2013년에 메가시티 구상을 실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용을 보면 메가시티는 벌써 2013년 10년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10년 전에. 그만큼 말입니다. 세계적인 컨설팅사와 연구해서 분석해서 보고한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메가시티는 이 정치가 들어가서 망치지만 않으면 아주 좋은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두 번째 어젠다로 꺼낸 공매도 전면 금지, 저는 이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봅니다. 포퓰리즘이라고 보지만 결국 공매도 전면 금지를 꺼내들면서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핵심은 경제 이슈라는 데 있습니다. 경제 이슈라는 데. 먹고 사는 문제. 포퓰리즘이기는 하지만 저는 공매도 전면 금지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는 국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의den제로 꺼냈는 게 광역 교통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GTX-A 2024년 3월에 개통한다고 해요.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인데 3월에 개통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정치적인 의도가 충분히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핵심은요 경제 이슈라는 겁니다. 지금 경제 이슈가 전체적인 어젠다로 선점이 되고 있고요. 그 경제 이슈가 시장을 저는 점점 장악해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처럼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 경제 성장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더불어민주당이 웬일이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물론 3% 경제 성장률을 들여다보면 또 퍼주기지만 퍼주기가 핵심이 아니라 이게 3% 경제 성장률을 들고 나왔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이 말입니다. 3% 경제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R&D 예산을 복원한다든가 지역시장에 대한 상품권을 확대한다든가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퍼주기 예산만 주로 나열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 3%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개혁을 한다. 개혁을 한다.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생산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노동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을 만약에 들고 나왔다면 저는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경제 이슈가 계속 총선의 어떤 어젠다로 발전이 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말입니다.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념 논쟁을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면 이것은 오히려 역풍이 불 거다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3% 경제 성장률은 퍼주기만 뺀다면 저는 굉장히 더불어민주당이 좋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노란봉투법도 추진한다고 해요. 노란봉투법 추진하면 이게 불법 파업에 대해서 노조에게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되거든요. 손해배상 안 해도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갈라치기잖아요. 방송 3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 3법 개정안도 KBS, MBC, EBS에 대한 여권의 입김을 축소시킨다는 건데 그러면 반대로 보면 지금 KBS, MBC, EBS는 야당이 잡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점점 바뀌어가겠지만 저는 이게 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차라리 말입니다. 차라리 방송 3법 개정안을 만들 때 MBC는 민영화 시키고요. EBS는 교육방송이잖아요. 교육방송이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교육방식을 따르고요. KBS는 정치 관여하지 말게 만들면 돼요. KBS가 왜 정치 뉴스를 자꾸 만들어내나요? 저는 KBS는 우리 시청료로 운영이 되는 KBS이기 때문에 KBS는 뉴스 자체를 말입니다. 세계 뉴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세계 뉴스. 유럽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남미가 어떻고 아프리카가 어떻고 이런 대안 제시하는 그런 정책 방송이 돼야 되지 지금처럼 말입니다. 정치 옆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정치적인 이슈가 계속된다는 것은 KBS의 저는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KBS가 진짜 좋아지려고 그러면요.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야 되거든요. 시청률을 받잖아요. 그만큼 기여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오히려 말입니다. 방송 3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요. KBS나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바꾸는 거. MBC 민영화 시키고요. 그렇게 만들면 저는 오히려 타당하다. 갈라치기를 하지 말고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갈라치기에 피멍이 들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3% 경제 성장률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입니다.
국민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말입니다. 국민들 어려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구당 소득이 돈 뿌릴 때는 좋았습니다. 돈 뿌릴 때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 2022년 초반기까지는요. 돈을 뿌리니까 너도 나도 좋았습니다. 심지어 2022년 2분기에는 가계소득이 12.7%까지 늘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결국은요. 돈 뿌려서 늘어난 거거든요. 돈 뿌려서. 예, 이게 손실보상금도 뿌리고요. 재난지원금도 뿌리고요. 이게 없어지니까 지금 2023년 2월에는 마이너스 0.8%까지 마이너스 됐어요. 마이너스. 월 평균 소득이 말입니다. 최악으로 떨어졌죠. 게다가 실질소득은 더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3.9%까지 떨어졌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이슈라는 뜻이에요. 경제가 그만큼 말입니다. 큰 이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거 경제를 꺼내 들었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참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정치다. 저는 그렇게까지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느 사람이든 국회의원이 국가 지도자잖아요. 국가 지도자들은요. 국민이 먹고 사는데 또 국가가 발전하는데 지금 국민의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실질소득이 마이너스 3.9%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국가도 말입니다. 성장률이 0% 성장대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이 다 어려울 때는 함께 합심해서 실사구시적인 그런 정책적 대안으로 앞으로 이 선거를 치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모처럼 말입니다. 지난 5년이 아니라 오랫동안 윤석열 정부 1년까지 하면 6, 7년 동안 그전에 박근혜 정부 때 말기부터 하면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모든 걸 다 잡아먹었거든요. 제발 갈라치기 그만하고 이념 논쟁 그만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거기에 어떤 핵심을 가져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한번 저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그 정도로 뭔가 변화의 기류가 조금은 있다. 조금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인데 정치가 변해서 경제 먹고 사는 일이 더 나아진다면 국민에게는 큰 행복이겠죠.